정부의 시행령을 고칠 것을 국회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겠다는 내용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위헌 소지가 많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를 넘어선 정부 완박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국회 여야 공방의 새 내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월요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정부 완박, 그리고 국정원 엑스파일, 방사포 도발과 백운규 영장 청구, 마지막 맞불 시위 준비했습니다. 자,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검수 완박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정부 완박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정부, 행정부의 권한을 박탈한다는 의미일 텐데, 자, 또 어떤 사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걸까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 행정입법이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자꾸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가 되는 거죠. 이건 반드시 막아야죠. 자,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행정입법을 견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등장한 코너. 네, 교사 자격증이 있는 신혜원 선생님이 핵심만 쏙쏙 정리하는 코너 신혜원의 정치스쿨을 소환했습니다. 자, 법은 누가 만들까요? 입법부, 국회가 만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국회의원이 다정회 혁신안이라는 법률안을 발의하면요. 소관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법사위 작고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에 공포에 이르게 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법 중에는 이 시행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매번 국회의 절차를 밟기에는 사회가 워낙 빨리 바뀌고 또 모든 디테일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 이 시행령이 있는 것이죠. 이 절차는 해당 부처 장관의 건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 이렇게 간소화됩니다. 자, 오늘 조응천 의원이 발의 추진 중인 법안은요, 이 행정부가 시행령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 시행령이 상위 법률, 모법을 벗어날 경우 통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보면은 부처의 시행령, 시행규칙 중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찾아가지고 이거 바꿔라라고 하는데도 안 바꿉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또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 왜 이 시점에 국회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걸까요? 자, 그 배경에는 법무부 산하에 설립된 고위공직자 검증기구 인사정보관리단의 출범이 있습니다. 이 법무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방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다고 반발하면서 한동훈 장관 해임 건의까지 경고했는데요. 오직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기자님들이 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자,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했고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넘겼습니다. 아까 시행령 만드는 절차 기억나시죠? 해당 부처 장관이 건의하면 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입니다. 한동훈 장관 건의로 국무회의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왜 시행령 견제에 나섰는지를 짐작할 만한 대목입니다. 무슨 법이요?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거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시행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 대통령, 민주당의 움직임은 위헌 소지가 많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만약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무효화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시행령은 대통령, 행정부의 권한이고 이걸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도 민주당 의회 독재를 넘어선 정부 완박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상권 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식물 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고입니다. 소위 검수완박 논란으로 대표되는 그런 입법 독재 시도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규탄한 것일 텐데요. 대통령 출범 초기부터 그 권한을 약화시키는 형태의 어떤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국민들이 또다시 한번 냉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사실 이 법안 나름 역사가 있는 법안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 현재의 민주당과 여당이던 새누리당, 현재의 국민의힘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입니다. 당시의 찬반구도 민주당 플러스 이 비박계 그리고 친박계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네, 물론 이 7년 전법과 지금 발의하려고 하는 법안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에 국회 통제권이 좀 더 강화됐고요. 또 야당의 단독 발의라는 점도 차이점입니다. 이 가뜩이나 싸울 일 많은 국회에 또 다른 뇌관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유승민 국회법 예전에 개정 파동. 맞습니다. 예. 그때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 법 찬성하셨고 옹호하셨습니다. 예. 지금 민심은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디 이성을 찾고 민심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정원 X파일. 네, X파일. 저도 안경을 한번 들고 올 걸 그랬습니다. X파일 하면 류정화 실장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네, 단순 해프닝일지 아닐지 정치권의 때 아닌 X파일 공방이 다시 번졌습니다. 2년간 침묵하던 누군가가 다시 돌아오면서부터인데요. 정치구단 혹은 정치계의 찐 관종, 그분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I am back. 박지원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셨네요. 아니, 지금 2년 그런데 만인... 예.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대단한 흑막이 있을 것 같은 X파일을 들고 나왔죠. 국정원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을 총망라한 자료 60년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나실 정도죠.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은 저는 제 아내가 일찍 하늘나라로 갔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이혼당합니다. 내용은 지라시, 카더라 수준이지만 이 X파일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궁금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박 전 원장, 현직 여당의 의원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실명도 언급했습니다. 국힘당 하태경 정보위 간사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이혼당합니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에요? 한번 공개해볼까요? 하지 말라고. 국정원법을 위반하면은 제가 또 감옥 가요. 디테일하게는 얘기를 못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있고. 자, 일단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그러한 대화 자체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소설가가 됐느냐,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고소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또 여권에서는 박 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에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국정원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 재직 시절에 알게 된 직무사항은 국정원 직원법에 따라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국정원을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결국 박 전 원장 공개 발언에 더욱 유의하겠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X파일의 폐기 필요성을 주장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는데요. 친정인 민주당에서조차 3년 정도는 침묵의 시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거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 정치 개입을 할 때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현재 국정원에서는 전혀 없고 또 그러한 것을 폐기하자. 그래서 불씨를 없애자 하는 의도로 얘기를 했지. 윤석열 대통령도 있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 가보겠습니다. 방사포 도발입니다. 이 북한의 행보를 좀처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강경 기조를 공식화했습니다.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하시고 강대강 정면 승부의 원칙. 자, 그리고 어제 북한은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을 발사하는 저강도의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도 기능이 없는 재래식 무기로 탄도미사일에 비하면 확실히 낮은 수위입니다. 대화의 여지를 두기 위해 강원 양면 전략을 편 것일 수도 있는데요. 자,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발사가 진행 중인 어제 오전 10시 반쯤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만 언론에 공지한 건 12시간 후인 밤 11시쯤입니다. 합참도 비슷했는데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저강도 도발이기에 즉각 발표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북한의 방사포 도발 소식 오전에 있었다는 게 밤늦게 알려졌는데요. 그 대통령이 어제 그 영화 관람 일정과 좀 맞물려서 의구심까지는 없고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거면은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 대응을 한 겁니다. 자, 네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백운규 영장 청구. 네,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 장관 재직 시절 임기가 남은 13개 산업기관장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강요하고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부당 지원을 한 혐의입니다. 과거 문정부에서 따로 지시받으신 내용도 있으셨습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뭐 저희들이 그렇게 뭐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고 혐의 자체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뭐 그거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그럼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신 건지 이제 그까지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죠. 네,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달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교수로 재직 중인 한양대 사무실에서 이메일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자, 블랙리스트뿐이 아니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픽입니다. 맞불 시위입니다. 자, 지난 대선에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를 공개했던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시위에 나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대한 맞불 차원입니다. 페이스북구나 이 편만 국민이고 이 편 안 들고 니한테 비판하면 싹다 반지생이야. 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14일 오후부터 스피커 8대, 대형 앰프 2대를 준비해 24시간 시위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사저 앞에서 서초동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박근혜 사저 앞에서 우리가 집회식을 했더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연락이 왔어. 지금 양산에서 대면 집회를 하는 사람은 박근혜 지지자는 없다. 전부 윤석열 지지자다. 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공관으로 이사가는 7월 7일까지 또는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집회가 끝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산 집회와 관련해서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다 법에 따라야 되지 않겠냐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